이상하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대충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먼저 지칩니다. 진료실에서도 오래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제가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성격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원래 책임감이 강하신 분인가 보다. 원래 꼼꼼하신 분인가 보다. 그런데 25년을 보다 보니 조금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혼자 감당하는 방향으로 오래 버티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분들이 먼저 지치게 되는지 몸이라는 쪽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쉬어도 잘 안 풀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 쉬는 건 되는데 회복되는 느낌은 잘 없으십니다. 카톡 알림 오는 것만 봐도 피곤하고 누가 잠깐 이야기 가능하세요? 라고만 해도 벌써 기운부터 빠집니다. 쉬는 날에도 머릿속에서 일이 잘 안 꺼집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안쪽은 계속 대비하고 있는 상태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또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원래 버티시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본인 이야기 같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쉬어도 회복이 잘 안 되시는 분, 연락 오는 것만 봐도 피곤하신 분, 쉬는 날에도 일이 머리에서 안 꺼지시는 분,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내용이 본인 상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의지가 강하신 분들에게서 더 자주 보입니다. 책임감이 강하시고 웬만하면 끝까지 해내려고 하시고 남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싫어하시고 중간에 흐트러지는 것도 잘 못 견디십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몸이 그 과정을 계속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혼자 오래 감당하면 몸도 혼자 버티는 상태를 점점 익숙한 방향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자기 힘들었던 과정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심리학 쪽에서는 이걸 책임 편향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밤새운 것, 내가 스트레스 받은 것, 내가 참았던 것, 내가 고민했던 것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버틴 시간은 잘 안 보이죠. 상대가 집에 가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중간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맞추어 줬는지, 혼자 얼마나 압박을 견뎠는지는 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커질수록 점점 더 내가 제일 힘들다는 감각 안으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상태에서 책임감 있으신 분들은 일을 더 붙잡기 시작하십니다. 에휴, 결국 내가 해야지. 그런데 이상한 건 이런 분들이 주변에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책임감 있고 믿을만 하고 끝까지 해주는 사람. 그래서 본인도 주변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너무 착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해서가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는 상태가 너무 오래 반복된 겁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몸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혼자 오래 버틴 분들은 나중에는 도와달라는 말보다 혼자 하는 게 더 편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상처 안 받기 위해 만든 방식이었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쪽이 덜 아프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시키는 것 자체가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설명하고 부탁하고 다시 확인하는 것 자체가 점점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지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것도 반복되는 방향으로 익숙해집니다. 주변에서는 점점 원래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원래 저 사람이 하는 일이구나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억울해지고 또 더 혼자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그렇게 만든 내 몫도 일부는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어디까지는 내가 하고 어디부터는 같이 해야 하는지 조금씩 선을 정했어야 했는데 오래 버티는 분들은 그걸 잘 못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 그냥 내가 하지 뭐.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그게 기본값처럼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효율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하면 빠르고 내가 하면 정확하고 내가 하면 덜 답답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몇 년씩 쌓이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잠깐 통화 하나에도 진이 빠지고 부탁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쉬는 날에도 몸이 긴장을 잘 못 풉니다. 나중에는 연락 오는 소리만 들어도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누가 연락 오는 것 자체를 몸이 경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못 놓으십니다. 몸은 이미 지쳤는데 마음은 계속 버티려고 합니다. 그래서 번아웃은 갑자기 오는 경우보다 오래 혼자 버티던 방향이 몸에 굳어지면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번아웃을 보실 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라고만 보시면 일이 줄어도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미 몸이 혼자 버티는 상태를 기본값처럼 받아들이고 있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그 긴장이 잘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못 본 상대의 시간은 없었을까? 이 질문 하나만 들어와도 몸의 긴장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세상을 혼자 떠받치고 있다는 상태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몸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익숙해지고 있는가입니다. 계속 혼자 감당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조금은 나누고 기대고 함께 가는 방향인지. 몸은 생각보다 이런 방향을 많이 기억합니다.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점점 세상을 긴장해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내가 다 안 해도 되는구나. 이 감각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몸도 계속 버티기만 하던 상태에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게 머리로는 알아도 혼자서 방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으십니다. 이미 몇 년, 길게는 10년 넘게 몸에 굳어진 패턴이라 오늘부터 좀 나눠야지 한다고 바로 풀리진 않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정리하시기보다 한번 본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봐주는 자리를 가져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담일 수도 있고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몸 자체를 같이 봐주는 접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반드시 해야 하는 정답이라기보다는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는 방향들에 가깝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힘들었던 과정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생기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게 너무 오래 쌓이면 몸은 점점 혼자 버티는 방향으로 적응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못 본 다른 사람의 시간도 같이 한번 봐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세상을 혼자 떠받치고 있다는 긴장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으니까요. 혼자 오래 버티신 분일수록 사실은 누구보다 괜찮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가끔은 좀 못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쪽이 어쩌면 몸한테는 더 맞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본인 몸 상태를 돌아보시는데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오래 버틴 방향을 기억하니까요. 감사합니다.